안녕하십니까. 제한제도 활성화 핵심 노하우 48의 저자 어용일입니다. 오늘은 제5강으로 올바른 제한 심사 방법 두 번째로 마이잡 아이디어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 심사 중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과연 제한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제한입니다. 회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을 할 때 적당히 실행하는 것과 아이디어를 내면서 실행하는 것과는 성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바로 제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 업무 처리, 안전 달성은 모두 당연히 할 일들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달성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에서 본다면 당연히 할 일은 제안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는 경우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은 개선하는 것만을 제안으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준수하지 못하던 것을 준수하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당연히 할 일이 당연히 되도록 하는 것도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의 기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마이잡 아이디어입니다. 제안의 종류에는 아이디어 제안과 실시 제안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미래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제안은 자유롭게 무엇이나 제안이 가능하지만 채택, 불채택으로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되기도 합니다. 실시 제안은 회사 조직 속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조직 속에서 업무를 실행할 때에는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죠. 모든 실시 제안은 실행을 완료하는 것인데 업무 실행은 회사에서 부여해준 나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실시를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실시 제안은 무조건 마이잡 아이디어가 됩니다. 실시 제안을 도입한 회사는 무조건 마이잡 아이디어를 인정해야 하는데 마이잡 아이디어는 내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은 전부 제안이 됩니다. 이번에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에 대한 포상금 현황입니다. 포상금으로 정해진 금메달 6천만 원, 은메달 3천만 원은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메달을 따면 주면 됩니다.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안 포상금은 제안을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면 약속대로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포상을 보면 모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잘하는 과학자, 메달을 따는 운동선수 등 모두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제도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제한제도만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 포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피겨 선수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안산 선수의 양궁은 자신의 일이고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모두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한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할 일은 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는 당신이 당연히 할 일이므로 포상을 줄 수 없으니 피겨 말고 태권도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을 해줄게 라는 식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포상과 인센티브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는 상인데
왜 제한제도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포상을 줄 수 없다고 만들었습니까? 심사자 여러분,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한하도록 제한자에게 교육을 하고 코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마이잡 아이디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낸 사람에게 넉넉하게 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팀장들과 워크숍을 할 때 팀장들에게 회사에서 출근해서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무엇인지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팀장들은 상사 지시사항 기한을 이행하기, 팀 개인 업무목 회달성, 안전사고 방지, 회의 준비 철저 등 여러 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팀장들에게 작성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3개만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 개인 업무 목표 달성, 안전사고 방지, 각 분야별 업무 공유 이렇게 3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회사에서 잘 지켜야 하는데 제일 지켜지지 않는 것 2개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 개인 업무 목표 달성, 각 분야별 업무 공유 2개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성된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잘 지켜지겠지. 목표를 주어졌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이 실습한 것처럼 잘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이니까 하는 인식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당연히 할 일들을 당연히 잘한다면 교육도 필요 없고 리더십 발휘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잘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회사는 당연히 할 일들이 안 되니까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전 직원이 당연히 할 일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상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모두 제안의 대상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제안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부문입니다. 생산 부문은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생산 부분에서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했다고 제안이 올라오면 다 제안으로 인정하고 포상을 합니다. 회사에서 제안으로 인정하니까 직원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제조 공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품의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사무 영업 연구 부문입니다. 사무 부문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영업 부문은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 이건 모두 당연히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업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매출을 올렸다고 제안을 하면 당연히 할 일이라고 하면서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 영업, 연구 부문에서 각 분야별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면 제안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 직원들이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0년 전 회의록이나 지금의 회의록, 10년 전 보고 방식과 지금의 보고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결국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안으로 인정한 생산 분야는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무 부분은 경쟁력이 그대로 답한 상태입니다.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어떤 신입사원은 생산 부분에 배치를 했고 어떤 신입사원은 영업부서에, 어떤 신입사원은 연구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각자 배치를 받고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생산 부분에서는 품질 향상을, 영업 부분에서는 매출 증대를, 연구소에서는 신제품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 부분의 제안은 받아주었는데 영업과 연구소에서 제출한 제안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당연히 할 일 아닌가요? 생산 부분은 품질 향상을, 영업 부문은 매출 증대를, 연구소는 신제품 개발에 당연히 할 일이죠. 앞으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제안을 해야 하고, 영업에 계신 분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제안을 해야 하고, 생산에 계신 분들은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증대를 위해서 제안을 해야 하고, 지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 분야별로 당연히 해야 할 마이잡 아이디어들입니다. 제안 심사는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육성입니다. 제안자가 일을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심사자 입장에서 심사를 할 때 하급 심사자, 중급 심사자, 상급 심사자가 있습니다. 먼저 하급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급 심사자는 엄밀히 말하면 심사자가 아니라 채점자입니다. 하급 심사자는 제안이 올라오면 점수를 내서 등급을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용효과 500만 원은 8점, 개인 차원의 업무 개선은 3점 등 합산해보니 67점, 67점은 7등급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급 심사자입니다. 하급 심사자가 하는 심사는 사실상 심사가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채점자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회사는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표에는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사표는 심사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안자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자도 심사표를 볼 수 있다면 점수는 제안자가 내면 됩니다. 제안자도 이용효과 500만 원은 8점, 개인 차원의 업무 개선은 3점 등등 합산해보니 67점, 67점을 7등급 이렇게 제안 등급 결정은 제안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쁜 심사자가 심사를 할까요? 현재의 제안 심사 구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음은 중급 심사자입니다. 중급 심사는 하급보다는 조금 나은 심사자입니다. 중급 심사자는 제안이 올라오면 제안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안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상황, 일의 상황, 타 부서와의 관계 등을 살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 올라왔는데 자기 분야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타 분야에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심사하는 사람이 바로 중급 심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급 심사자입니다. 상급 심사자는 제안서를 지나 조직을 파악한 후 제안자의 마인드를 읽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제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가 제안자에게 피드백이 됩니다. 제안 심사 결과를 본 제안자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과대 보상을 받았다, 과소 보상을 받았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과대 보상을 받으면 투입이 늘어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과소 보상을 받으면 투입이 감소되어서 투입을 줄이고 대충 일을 한다고요. 제안 심사 결과를 보고 과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안자는 투입을 늘려 더 열심히 제안을 하겠지만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안자는 투입이 줄어들어 제안 건수가 줄어들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제안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안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심사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과대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할 때 무조건 제안 효과만 보지 말고 내가 심사를 하면 제안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과대 보상을 받았다고 할까?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할까? 만약 과소 보상을 받았다고 느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제안 심사를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의 마인드를 헤아리는 심사자가 바로 상급 심사자입니다. 하급 심사, 중급 심사, 상급 심사. 여러분은 어떻게 심사할 것입니까? 제안은 당연한 일에 대해서 나와야 합니다. 연구소는 신제품 개발하는 데에, 영업 부분은 매출 증대에, 생산 부분은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에, 지원부서는 회사 체질 개선하는 데 제안이 나오도록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할 마이잡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제안의 활성화는 심사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쪼록 심사를 잘해서 제안자들도 기분이 좋고 제안 건수도 늘어서 제안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